접촉사고 처리를 이유로 택시기사가 구급차를 막아선 뒤 탑승했던 환자가 사망한 것에 대해 공분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의 조사를 위해 강력팀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구급차를 막은 택시 운전사에게 어떤 처벌이 적용될 수 있을지 사건 현장에서 알아봅니다. 구급차를 가로막은 택시를 처벌해달라, 이런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고 이틀 만에 5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를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죠?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응급 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세요 라는 청원글인데요. 6일 오후 1시 기준으로 55만 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이건 뭐 아시다시피 한 달 내에 20만 명 이상 동의하면 공식 답변이 필요한 숫자를 2배 이상 넘긴 상황이죠. 네. 이 청원의 내용 자체가 이게 경찰 처벌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 죄목 자체가 업무방해밖에 안 된다고 하니 이렇게 주장하는 분은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사망한 환자의 며느리분이라고 합니다. 가벼운 처벌만 바꿔 풀려날 생각을 하니 정말 가슴이 아프다. 그러니까 긴급자동차를 막는 일이 없어서도 안 되고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택시기사를 처벌해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사고 당시에 구급차의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건 이야기에 앞서서 이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내가 구청에 신고해가지고 진짜 응급환자인지 아닌지 내가 판단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응급 구조가 있냐고 없냐고. 아니 환자 있는 거잖아. 환자가 급한 거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응급실 가는 건데 급한 거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내가 119 불러줄 테니까 119 들어가고 응급 구조사도 없이 지금 운영한 거 아니야 지금. 아까 내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까. 자, 구체적인 사건 정황은 어땠나요? 일단 저 사설 구급차에 암투병 환자가 타고 있었고요. 병원을 향해 가던 길이었습니다. 차선 변경을 하다가 영업용 택시하고 이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났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접촉 사고 나면 사고 처리를 해야 하죠. 하지만 이 사설 구급차 측에서는 뭐 운전자도 그렇고 안에 같이 타고 있었던 보호자들도 그렇고 지금 빨리 병원을 가야 되니까 이 명함을 건네면서 후송 후에 사고 처리를 하자, 보험 처리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때 보신 것처럼 택시 기사가 이 안에 응급 구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환자가 급한 것을 증명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이 사고 처리부터 하고 가라 라면서 이제 실랑이가 벌어졌고요. 약 10분 정도 시간이 지체가 됐고 병원으로 후송을 했습니다만 5시간쯤 후에 구급차에 타고 있던 환자가 사망하면서 이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 것인데 네. 자, 이 택시 기사의 어떤 태도에 이해할 수 없다라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택시 기사의 뭐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사설 구급차 누가 안 해본 줄 알아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로 보아서 좀 미루어 짐작컨대 사설 구급차들이 그동안 환자 없이 마치 환자가 있는 것처럼 경광등을 울리면서 도로를 달린다든지 이런 모습들에 대한 어떤 사전에 알고 있었던 자신의 지식이 이번 사건을 일으키는데 중요하게 작용한 것이 아닌가 이런 뭐 추측이나 추정들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사고 당시에 피해자의 유가족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아내가 그 택시 기사분께 응급실로 빨리 가야 된다. 사고 처리는 블랙박스에 찍혔으니까 나중에 해도 되지 않느냐. 가벼운 사고니까.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그 택시 기사분은 사고 처리 먼저 하고 가라. 계속 시종일관 그렇게 나왔고 응급실 안에 들어가서 어머니가 하혈을 한 거를 목격을 하게 됐어요. 한 번도 뭐 하혈을 해보신 적도 없는데 그래서 의사분들도 이제 긴박하니까 이제 하혈의 원인을 찾아야 된다고 위내시경까지 하시고 대장 내시경 준비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저는 뭐 그 사람 이름 나이도 모르고 뭐 사과 전화나 이런 것도 없었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택시기사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반응이 많은데요. 아까 고평론가가 말씀하신 건 나쁜 경험치가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 그런 경험치가 이것을 이렇게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충분히 다른 행동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블랙박스 영상도 확인될 수 있었고 차량 번호도 있었고 분명히 이게 뭐 동영상을 찍어 놓는다고 하면 분명히 사고 입증 자체는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저 정도 부분은 그림만 좀 그려둬도 상 큰 문제가 아닌데 네. 문제는 그 다음 행동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환자의 얼굴을 사진으로 찍는다든가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오히려 거꾸로
사설 구급차 운전자를 밀쳤다고 고소하는 등 이거 자체가 아마 과거의 잘못된 경험치와 연결된 어떤 행동이 아니었을까라는 추정이 가능하게 합니다. 문제는 지금 구급차 안에 정말 위급한 환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 지체된 시간 한 10분 정도입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차에 있던 환자는 5시간 후에 사망했기 때문에 뭐 오롯이 이 피해자의 사망을 이 운전자의 전적인 책임이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안타깝게 사망하신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암투병 중이었고요. 이 사고가 있었던 날로 돌아가 보면 6월 8일 한 오후 3시경이었으니까 온도가 30도를 육박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 뒷문을 열고 환자 있나 보자고 하고 사진도 찍고 하지 않았어요? 이제 그런 과정에 있는 상황에서 아무래도 내부의 온도도 올라가고 그래서 그게 이 피해자에게 굉장히 악영향을 끼쳤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사실 뭐 내부 온도까지 상승해서 악영향을 미친 상황인데 이게 이 정도면은 뭐 사설구급차에서 충분히 커버가 돼야 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만 사설구급차의 그 시설은 또 일반 119하고 좀 다르게 좀 열악한 부분이 있어서 더 악화가 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이 이후에 안타까운 상황들을 차치하고 이 사고만 놓고 보면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청와대 국민청원을 55만 명을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40만 명이 넘게 되니까 강력팀까지 지금 이 수사에 투입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력팀이 투입된 이유는 이 교통사고 이후에 시간이 지체된 것이 환자의 사망과 관련이 있느냐를 따져본다는 네. 것이죠.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될 수 있었던 부분이 강력팀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경우의 수들을 보게 되는 것인데 일단 따져봐야 될 것들이 제법 있어 보입니다. 특히 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눈에 띄는데 이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이제 도의적인 어떤 책임은 분명히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법적으로는 얘기가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긴급자동차 양보 의무라는 게 있어요. 긴급자동차가 있으면 양보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걸 위반하면 이거 자체는 이 과태료 사항이거나 이제 경범죄 처벌 사항들이 되는데 네. 그렇다면 이 사설 구급차가 긴급자동차에 해당이 되느냐? 이건 또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많아지는 것이거든요.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떻게 적용될지는 좀 살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다른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죠. 형사법상에 이제 업무방해죄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있고요. 그 외에도 응급의료법상에 응급의료 방해 혐의가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이 살인까지도 염두에 둘 수 있다라는 이 법조계 일각의 의견들이 있는 건 사실인데요. 뭐 여러모로 따져봐야 될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네. 그럼 지금 고현준 평론가께서 언급해주신 일부 변호사들, 일부 법조계 인사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네. 먼저 업무방해죄와 응급의료방해죄. 이 부분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건 어떤 건가요? 업무방해죄는 형법에 있는 겁니다. 위계나 위력을 이용해서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이거는 뭐 성립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의 의료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가장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의료를 방해해야 되는데 응급의료를 방해하려면 응급의료를 하는 사람 계속 언급이 되는데 응급구조사라는 사람이 없다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조사가 있었다면 성립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응급 구조사의 의료행위를 방해한 거기 때문에. 근데 구조사가 없기 때문에 저거를 사설 구조차를 긴급 자동차 아니면 응급 자동차라고 분류가 된다면 가능하기 때문에 요거는 판례가 약간씩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형법 위반은 성립하는데 큰 문제는 없는데 응급의료법 위반은 조금 따져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이 된 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것인가 이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제 미필적 고의한 살인죄라고 하면 이런 거죠. 쉽게 말하면 저 사람이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사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지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태도 이게 이제 가장 약한 정도의 고의라고 해서 미필적 고의가 되는 건데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 일단 일부 법조계에서는 미필적 고의한 살인죄가 가능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그러니까 응급 환자가 내부에 있다고 환자 가족들이 여러 번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아섰죠. 보내지 않았죠. 그리고 어쨌건 지금 이렇게 막아서 병원에 한 15분 늦게 도착했죠. 그리고 아까 그 처음에 그 이 택시 기사의 얘기처럼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까. 이제 그렇다면 진짜 이게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까가 잘 이게 이해를 해보면 그렇게 사망의 결과 받아들여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미필적 고의한 살인죄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전 개인적으로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아까 말했던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니까라는 말이 이런 일로 사람이 죽을 리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미필적 고의한 살인죄를 적용하면 오히려 그 말 때문에 더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1010만 곳 끝에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단계에서 이 마가선 행위에 그 이후에 5시간 후에 피해자가 사망을 했는데 인과관계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사망했다는 점이 입증하기가 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실적으로 조금 전에 박지훈 변호사가 얘기하셨던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이 사망에 대한 법적 책임을, 그러니까 형사적 책임을 지는 건 일단은 그렇게 쉬워 보이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만 따지자면 이 유족 측, 유가족 측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유족들이 영상을 올리기도 하고요. 블랙박스 같은 거 지금 올렸기 때문에 그 택시 기사의 명예를 훼손한 게 아니냐, 뭐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하고 있는 걸 좀 보입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진짜든 거짓이든 허위든 그것을 올려서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게 되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 명예훼손이 성립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익에 부합한다면 그게 처벌이 안 되지만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진실된 내용이라 하더라도 처벌될 여지가 있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법적으로 딱 따져봤을 때는 택시기사가 누군지 뭐 정확하게 알 길이 없습니다. 뭐 이름도 안 나오고 있고요. 판례로 봤을 때 누군가 특정이 불가능하다면 또 명예훼손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불리한 측면도 있지만 만약 재판으로 간다 그러면 여러 가지 다툴거리는 또 있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5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를 했습니다. 청와대가 답을 해야 되고 경찰 쪽에서도 어떤 얘기를 할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청와대 측에서는 원론적인 답변밖에 못할 겁니다. 일단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라는 정도로 정리를 할 것 같고요. 경찰에서는 아까 강력팀도 투입이 됐다는 얘기는 이 사건을 미필적 고의한 살인죄도 검토하고 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수사 과정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일단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만약에 이제 경찰과 검찰에서 미필적 고의한 살인죄를 기소를 한다면 이제 법원 단계로 갈 텐데 이제 법원에서 만약에 이제 이 살인죄 부분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얼마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소위 말해 신림동 강간미수 동영상에서 네. 주거침입죄만 인정이 됐는데 실형이 선고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안도 만약에 그 인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로 사실 실형 선고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 업무방해죄 형량을 높여서 선고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경찰의 수사에 따라서 청와대에서도 답변의 방향도 갈릴 것 같고 결국에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정리가 될지도 이 수사에 달려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